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영 23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근래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는 신하들이 근신하지 아니하여 의리를 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자가 많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경기 감사 이후근은 계사년에 사은 부사로 연경에 갔을 때 상사인 정철과 함께 중국 사람에게서 빌려 쓴 은양이 매우 많았는데 지난해 허욱이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그의 말고비를 붙잡고서 갚지 않는다고 외쳐댔으니 의리를 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여 봉사를 잘못한 죄를 징계하소서. 또한 봉사의 일행을 검사하고 단속하는 일은 오로지 서장관에게 달려있는데 당시에 서장관인 이 민각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또 뒤에 간 사람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복명하는 날에 마땅히 모두 진달했어야 하는데 허욱은 이것을 덮어두고 말하지 않았으며 서장관인 한회 역시 문견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모두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모두 추구하셔서 광림궁 이 정립은 접반사로서 강가에서 영접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길에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데 더디게 가서 일에 미치지 못했으니 사명을 받들고서 지체한 죄가 큽니다. 파직시키소서. 온성부사 정문부는 전에 대로에 접해있는 큰 고을의 수령이 되었을 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여사로 여기고 날마다 장기와 바둑을 일삼았으며 게다가 형량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지금까지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에게 다시 중진을 맡겨서 후회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되니 그 역시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건 등은 파직시켜 추구하고 정문부의 파직도 아랜대로 하라. 이 정립은 이미 추구했으니 파직시킬 것은 지나치다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상이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 우병사 김응서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경망하고 무식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지난번에 조정에 옳지 못한 주장에 발맞춰 국가의 큰 원수를 잇고 감히 적장과 사사로이 서로 만났다 하니 그의 무도함이 심하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사로이 적장과 편지를 통하면서 심지어는 소서 행장을 대인이라고 존칭하기까지 하였다 하니 심히 경악할 일이다. 이것은 적에게 항복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를 압송해서 추국할 것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래기를 어제 저녁에 양사가 상사의 방에 모여서 대작하였는데 사경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상사가 남호정을 불러 분부하기를 동국 병감과 동국 지를 보고 싶다. 송경락과 이제독 등도 모두 가져갔다 하였습니다. 송경락과 이제독 등 동국지라는 것은 동국지지를 가리키는 듯한데 이것은 명사가 올 때 의뢰해 주는 것이니 주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국병감을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사가 또 이르기를 상서에게 들으니 이를 위해 모두 와서 안부를 묻는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번갈아 가며 오든지 할 것이며 또 본 아문의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지 말고 마음대로 왕래해도 좋다 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북병감을 그들 스스로 구하여 가져가는 것은 할 수 없으나 그 안에 불어난 내용이 있으니 주어서는 안 된다. 지지는 전에 홍문관에서 등서해 놓은 것을 주었으면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승문원에 전교하기를
단오날에 명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하나 줄만한 물건이 없다. 만약 장수를 정하여 포수와 살수를 인솔하고 근교에 나가 사냥한다면 짐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무예를 익히는 한 가지 일이니 훈련 도감에 알려서 속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고 훈련 도감이 회개하기를 수렵 또한 강무하는 일로 봄 사이에 해변 근처에 나가 시행하고자 했으나 지연되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의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시일이 매우 촉박하고 비가 그치지 않으니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도와 서도의 여러 산에는 짐승이 많으니 내일 파총 2,000문으로 하여금 장수를 명하여 각 초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표신 없이 내보내어 사냥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정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굳이 포획해서 사냥할 것은 없다. 노루와 멧돼지 몇 마리와 산닭, 들, 오리 10여 마리만 잡으면 충분하다. 사냥에서 포획한 사람은 반드시 곧바로 기록하였다가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일 개요 6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였다. 요시라가 와서 말하기를 16격이 왜군의 군영에 들어오면 여러 외인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평행장이 내가 29일에 바다를 건너가 관백에게 아래고 5월 30일 사이에 돌아와 여러 진영을 먼저 철수하여 돌아가게 한 다음 나는 머물러서 명사를 기다렸다가 같이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앞서서 아랜 광림군 이 정립에 대한 파직을 다시 청하였으나 상이 너무 지나침으로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식년시의 원점과 강경하는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중추부사 심수경은 논하기를 생원진사로서 원점이 많은 자를 시취하는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 식년시 초시에 원래 정해진 인원수를 가지고 세 곳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고르게 분배해서 시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강경에 대한 식년시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삼경 중의 한 경서와 사서 중의 한 책을 뽑아 강경하는 것이 무방할 듯 하다고 하고 판중추부사 최흥원과 좌의정 김응남은 논하기를 지금 식년시의 과거를 전례와 같이 원점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성균 관시와 한성시를 세 곳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고르게 분배해서 시취하며 강경은 제외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하였으며 우의정 정탁은 논하기를 원점으로 시취하는 것은 하지 말고 강경으로 세 곳으로 나누어 각각 45명씩 시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부사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되 경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게 하라. 다만 세 곳으로 나누어 할 수 있겠는가? 세 곳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두 곳에서 하는 것도 무엇이 나쁘겠는가? 정우는 예조에 물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신들은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훈련 도감에 군대를 내어 사냥한다는 일을 들었는데 명사가 어떻게 이러한 기별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부사가 정사의 방에 가서 담론하던 중에 명사가 남 호정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그대 나라에서 군대를 내어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하므로 남 호정이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노야의 찬거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꿩과 노루를 잡아 대접하려는 것이다 하니 명사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마음이 변치 못하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사냥할 만한 데가 있는가? 그대의 나라에는 매 한 마리나 있으면 사냥개는 몇 마리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남호정이 대답하기를 나는 멀리 변방에 있어 매와 사냥개의 수를 전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조금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니 정사가 그대 나라의 병사를 내어 우리나라와 합동해서 대오를 나누어 한번 사냥해보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고 이어서 농담하기를
조선의 문신들은 말타기를 겁낸다고 하니 그날 우리가 김상수, 이상서 등과 함께 시험삼아 말을 달려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르지 않아 반드시 사냥 나갈 차비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모든 준비물과 수송 및 각종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되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런 명사를 위한 것이니 명사가 되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어제 저녁에 명을 내렸는데 어찌된 연유로 벌써 그들의 귀에 들어갔단 말인가? 명사가 무료하게 관사에 있으니 근교에 나가 한바탕 사냥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여러 가지 어색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명사가 어찌 허물로 여기겠는가? 경들은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여 대기할 것이며 경솔히하지 말라. 전에 패를 내려 매를 구할 때에 중국 장수에게 보고자 하여 병조로 하여금 잘 기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일을 전교하였으니 반드시 기르고 있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가려 나의 뜻으로 양사 앞에 각기 몇 마리씩 보내거나 혹은 단오나 예단에 써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2일 갑술 4번째 기사 주인후를 병조 참의로 황우환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한 첫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저장에게 답한 글을 보니 적을 높이고 적에게 아첨하여 배역의 정을 다했으며 적에게 친밀히 하고 사적으로 가까이 한 정상이 골육지간과 같을 뿐이 아니어서 모르는 사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혔습니다. 국가가 흉화를 당하여 종묘와 사직의 기쁜 복수심은 하늘에 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데도 싸움터에 달려가서 죽지 못했으니 이는 온 국민의 죄입니다. 진실로 혈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인들 적을 향하여 절치부심하여 그들의 살을 찢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응설하는 자는 어떤 심장을 가졌기에 심지어는 적을 대면하고 또 사사로이 편지를 통하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조정에서는 우선 그의 죄를 용서하고 자주 엄히 꾸짖었으되 아직도 두려워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전후에 걸쳐 한 패역한 말에는 사람들이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고 또 후일에 대처하기 어려운 근심까지 유발하였습니다. 그가 원수를 잇고 나라를 팔아먹으며 무도하게 적에게 아첨한 죄가 이미 천지에 충만되어 있으니 형벌을 받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단하여 군중의 조리 돌리도록 명하소서. 또 원수 권율은 이미 장수의 명을 받았으니 흉적을 제거하여 치욕을 씻을 책임이 모두 그에게 달려있는데도 모든 조처가 적절한 기회를 잃었으며 적을 토벌하는 일을 여사로 여기고 김응서의 패역한 말이 마음에 맞는지 태연하게 아뢰면서 조금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그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대의가 밝아지지 못하여 인간의 도리가 영영 없어지고 말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압송하여 국문하도록 명하소서. 비변사는 이미 김응서의 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형으로 처리하기를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받들게 되어서는 도리어 그를 위해 왜곡되게 변명하여 막대한 죄를 용서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유사 당상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소서. 친상은 자식으로서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 할 일인데도 난리 이후로 윤리와 기강이 무너져 부모를 잊고 욕심만 따르니 지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춘천부사 성식은 모친상을 당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여 어머니 시신을 천토에 있게 하였으니 애달픈 정을 펴지 못한 죄인인데 벼슬 자리에 급급하여 곧바로 부임하고 부임한 뒤에 비로소 장례를 치렀으므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격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 것을 명하소서. 제릉 참봉 이유증은 개성부의 방량관이 되었을 적에 관의 곡식을 훔쳐서 가까운 읍의 전장을 많이 사들였으므로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모두 놀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응서의 일은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의논에 아랜 것으로 그 나름대로 소견이 없지 않다. 도원수는 어찌게 가볍게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비변사도 또한 추구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팔도가 탕폐되고 백성들이 초췌하니 백성을 안모하는 정사는 하루가 급합니다. 모든 복명사신의 행차에 맞이하고 따라가는 것을 예전처럼 하여 폐단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누차 하유하셨으나 받들어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그 폐단이 예전과 똑같으며 심지어는 차관의 무리들조차도 침탈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와 병사가 스스로 살피고 단속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전으로 내린 공사를 각별히 신칙하라는 뜻으로 각도의 감사와 의사에게 하사하도록 하소서. 불공대천의 원수는 신하로서 감히 우호를 통할 수 없는 것인데 경상 우도 병사 김응선은 제 마음대로 적장과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고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극도로 아첨하고 굽혀서 나라에 끝없는 수치를 끼쳤으니 적에게 아첨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가 큽니다. 그를 압송하여 극문하고 군율로 처단하게 하소서. 또 원수 권율은 이와 같은 일을 알았으면 통률이 금지하고 막아서 그로 하여금 제 멋대로 나라를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이 일어난 후에는 마땅히 군법으로 처리했어야 할 터인데 그에게 죄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전개하면서 심상한 일인 것처럼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모두 압송해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각도에 하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사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방금 부사가 정사의 방에 가서 대화할 때 남호정 등을 불러 묻기를 동국 지지를 끝내 얻어볼 수 없겠는가 하고 이어 헌문관에서 등초한 지지의 단자를 꺼내어 성절 배표 이 부분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읽고서 미처 써넣지 못했다가 주위에 써넣은 것이기 때문에 말 안에 넣은 것이다. 그대가 삼국에 갔을 때 대명 일 통지를 사온 적이 있는가 하니 남호정이 삼국에서 금자에 감히 사오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정사가 농담 삼아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약속하라. 나에게 일 통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대에게 주면 그대 나라의 지지를 주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보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보지 못한 책을 얻어 심심풀이로 소일하려는 데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그대 나라가 애써 숨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중국에서 그대의 나라를 하나같이 보는 뜻을 좋은 뜻을 무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많이 병기를 가도록 허락하겠으며 이처럼 부지런히 여러 기술을 가르치겠는가? 우리가 그대의 나라를 외국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들이 도리어 우리를 외면하니 예로부터 중국이 이적을 외면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이적이 중국을 외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그대는 적반사에게 가서 일 통지 한 부를 보내 그대 나라의 지지와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하라. 또 들으니 동국 병감은 중국의 왕래하는 장관들이 새로 인쇄한 것과 구본을 대부분 구해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 판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였습니다. 남호정이 부득이하여 대답하기를 판본은 정주에 있으나 인쇄한 책은 지금 없다 하니 명사가 그렇다면 돌아가는 길에 인쇄하여 가지고 가면 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끝까지 찾는다면 형편상 숨기기 어려우며 또한 크게 숨길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끝내주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김응서가 무지하여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실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또 잘못을 저지름이 이와 같으니 신들도 경악과 통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교를 받으니 참으로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지금 적과 대진하고 있어 국세의 위태로움이 한뜨륵 같으니 한 가지 일을 거행하는 사이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금 진중의 장수를 압송하는 것은 아마도 시기상 마땅하지 못할 듯합니다.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위태롭고 절박하기 때문에 모신을 보내어 현재 적의 진영에 있고
두 사람의 명사가 또한 이 때문에 경성에 와서 머물면서 조석으로 적의 동정에 대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진퇴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김응서가 함부로 행동한 죄에 대한 엄한 견책을 가한다면 혹시 의외의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김응서의 죄를 지금은 우선 용서해주고 그를 내려 엄히 꾸짖어 그의 죄를 알게 하며 편의에 따라 적정을 정탐하는 외에는 서신을 왕래하여 후일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일으키지 말도록 하고 그의 죄는 사세가 조금 안정되기를 기다려 의논해서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해 5번째 기사. 사관은 이 차자를 올리기를 별난이 발생한 뒤로 곤궁한 형세와 위급한 일이 날마다 심하여져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적을 토벌하는 대책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포기해버리고 오직 저기 스스로 물러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구하고 약을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명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만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귀결될 뿐이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현재 근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냐. 우선 절실하고 가까운 것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실무는 힘쓰지 않고 대패의 정사만이 날로 들리며 훈련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적을 막는 방책이 너무 소홀하며 기강이 헤어져 상벌이 마땅하지 않고 윤기가 인멸되어 금수의 행동이 사람을 위협하며 백성을 구휼하라는 득음이 자주 내려지나 실제 은혜는 미치지 못하느며 백성을 착취하는 일이 많으나 나라의 근본적인 백성들이 피폐해졌습니다. 더구나 대신들은 고식적이고 구차한 방법으로 장구한 계책을 삼고 집정자들은 농담과 안일로 능사를 삼으며 문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풍조가 있고 무사들은 싸움에 죽을 뜻이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강토를 회복하고 원수에 대한 치욕식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기미의 슬이 한번 나오매 이러로서는 태연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차츰 정도가 심해져 끝내는 나라의 큰 원수를 잊어 하찮은 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습니까? 금일의 일은 명조가 특별히 섬 오랑캐 애고라는 사정을 따라 동쪽의 본국으로 삼을 것을 허락한 것으로 이것은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해변을 지키는 자들이 적과 사살에 통하는데도 엄한 견책을 가하지 않고 남쪽 지방의 암행의사로 간 자가 강화하자는 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도 도리어 중요한 자리에 발탁하였으며 원수 또한 이것을 심상하게 여기고 잘못을 그대로 묵인하여 조금도 금지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압송하여 국문하라는 교지를 내리는 것은 실로 그만둘 수 없는 대의에서 나온 것인데도 비변사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곡진하게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니 신들은 이로부터 의리가 모두 상실되고 사사로운 의논이 거세게 일어나 후일에 대단히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수습할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께서 윤리와 기강이 인멸되어 이미 금수의 지경에 빠진 것을 깊이 탄식하셨으니 전하의 이 마음은 실추된 강상을 붙들고 시비를 만세에 밝힌 것입니다. 무릇 임금의 한마음은 곧 만가지 교화의 근본이니 참으로 학문을 연구하여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호가 반드시 밝아지고 사정이 저절로 분명해져 민심을 수습하고 정사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새로 법도를 세우고 명령을 내리는 것 등이 모두 마땅함을 얻어서 국가를 회복하는 정치와 원수를 갚는 일 역시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는 전하께 날마다 주역을 강하시는 것을 가지고 적을 토벌하는 계책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 하여 그림의 떡에 비유하기까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말을 쉬게 하면서 도를 논하였고 배안에서도 대학을 강론하였다는 것을 저자가 어찌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전하의 길을 시험하고 온 조정의 신하들을 농락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장의 상소를 올리자마자 벼슬을 올려주라는 명령이 갑자기 내려져 마치 그가 벼슬을 권장하는 그 자를 기리고 권장하는 듯 하시니 신들은 전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사에 해치는 말들이 아마도 이로 인하여 크게 행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악이 이미 높다고 여기지 마시고 더욱 학문을 강명하시며 성심이 이미 바르다고 여기지 말고 더욱 성경을 힘써 시종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해의 말에 동요되지 마소서. 이렇게 하신다면 시와 호오의 사이가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밝아서 다시는 틀 것만큼의 어긋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인륜을 부지하고 천심을 밝히는 방법이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데 상이 답하기를 지금 자자를 그를 보니 바른 기운과 올바른 의논이 우주의 기둥이 될 만한 듯하니 매우 과상하게 여긴다. 만일 이러한 논의가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다만 김응사가 감히 기탄 없이 이러한 짓을 한 것은 반드시 마음속으로 믿고서 따르는 자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지금 다만 무식한 무부만을 논지하고 원래 사악한 말을 재창하여 세상을 의욕시키고 백성을 속여서 온 세상을 무군의 지경에 몰아넣어 그 화가 홍수나 맹수보다도 참혹하게 만든 소유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의 죄상을 급급히 온 나라에 방을 걸어 알려서 사악한 말을 물리치고 인심을 바로 잡지 않고 오직 횡액으로 김응사만이 홀로 이러한 중론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물에 큰 고기는 빠져나간다는 격이요. 3년상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심화 소공의 상을 따지는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호전이 만약 오늘날 살아있다면 어찌 이 같은 것을 용납하고 가만히 있겠는가? 저 양홍주의 일로 말하면 그 말을 어찌 따질 것이 있겠는가? 다만 그는 자주 적을 막을 방법을 올려서 스스로 쓰이기를 기대하였는데 그 방법비로 쓸만한 것이 못되지만 적을 막으려는 뜻은 가상하다. 지난번에 이미 그에게 직책을 제수하도록 명하였으나 오래도록 제수하지 않았다. 그가 상소한 말을 살펴보면 분격함에서 나온 듯 하기에 직책을 제수하도록 명한 것이니 이는 다만 그 전의 뜻을 밝힌 것일 뿐이다. 어찌 그를 기리고 장려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3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밤 오경에 목성과 하승이 궤도를 같이 하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이 전에 아랫바 있는 김응서를 의법 처단하고 권유를 압송 국문하여 비변사의 유사당상을 추구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이러한 때 원수와 변장을 잡아다가 국문할 수는 없다. 비변사의 당상관도 추구할 수 없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승문원에 전교하여다. 지금 도원수의 장기를 보내 김응서의 일이 더욱 놀랍다. 만약 그대로 놓아준다면 반드시 잘못됨이 더욱 심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비록 잡아다가 구문할 수는 없더라도 교체시키고 다른 사람을 차임하는 것이 옳겠다. 비변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남호정에게 동국지지를 주게 하였는데 마침 부사가 함께 앉아있다가 훑어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말한 지지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명승과 풍속을 뽑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 이외에 여지 성남이 있다는데 권질이 매우 많다 하니 한번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분부한 대로 남호정이 대답하기를 사실 여지 성남이 있긴 하나 경성이 수복된 뒤에 중국군이 함부로 들어와 여러 장소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버렸다. 국왕께서 입성하여 겨우 한지를 얻었으나 권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매우 많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비록 권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있지 않더라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 나권으로 가져와도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명나라의 장관들이 모두 보아 알고 있는 내용이니 숨겨도 도움이 없습니다.
홍문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정사가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가 가진 제독 등의 초상화를 나도 한번 살펴보니 본 모습을 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들도 초상화를 남겨두고 가고자 하니 화공을 불러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또 의용을 그려서 가져가고 싶다 하므로 남호정이 이의 불가함을 극진히 말하니 이것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하기를 듣건대 그대 나라에서 사냥하여 잡은 짐승이 많다 하는데 몇 마리나 잡았는가? 또 들으니 사냥할 때 군사 2명이 다쳤다는데 사실인가 하였습니다. 남호정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사냥한 일은 교사가 일일이 와서 보고하였으므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합니다. 도감에 마침 화원 이신흠이 있으므로 지금 바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접대도감의 계사 중에 어제 저녁에 정사가 남호정을 불러 말하기를 저기 만일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소서 행장이 반드시 소장을 보내어 우리의 행차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그대 나라에서 소서비를 미워하여 그의 입성을 원치 않고 있는데 행장의 차인이 또 도착한다면 반드시 한 차례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남호정이 이곳에 오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니 정사가 저들이 이미 성심으로 와서 통하니 거절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대들의 입장이 또한 그러하니 어느 곳에서 우리를 맞이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로 보면 조만간에 반드시 외사가 다시 와서 영접할 것인데 만약 전주와 남원 등지에서 명사의 행렬을 기다리게 하면 합당할 듯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는데 회개하기라. 만일 적장이 와서 명사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를 처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접대 도감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남원과 전주에 머물면서 접대하게 하려 하는데 이는 시로 사리에 합당합니다. 남호정으로 하여금 이 뜻을 명사에게 잘 말하도록 하여 허락을 얻게 한다면 도 원수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사가 있는 곳에 미리 알려 적장으로 하여금 두 고을 중에서 머물러 명사의 행차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두 고을 중에서 머물러 기다릴 경우 만약 명사의 명령이 없으면 적장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명사가 만약 16경에 있는 곳에 미리 분부를 내리고 적장이 출발하기 전에 두 고을 중에서 머물러 기다릴 것을 미리 약속하여 보내게 되면 때에 임박하여 처리하기가 어려운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 뜻을 모두 명사에게 주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하리기를 김응서와 권유를 다시 추국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은 나국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갑사 아련 바 있는 김응서를 의법 조치하고 권유를 앞선 국문하며 비변사의 유사당상을 추구할 것을 다시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의 당면한 일은 둔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밀력을 빼앗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모두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고을의 수령들은 해당 관사의 사목 이외에 각각 4둔전을 칭탁하고 경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호구를 따져 경작하게 하는데 피해는 백성이 받고 이익은 수령에게 돌아갑니다. 비록 많고 적음은 같지 않더라도 모두 자신이 사용하는 미천으로 삼고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각도의 감사와 어사로 하여금 상세히 적발하여 실상에 따라 수를 파악한 다음 군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관은 대답한 것과 같다. 비변사의 당상과는 추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지금 정사가 분부하기를 오는 7일에 그대 나라의 무예를 구경하고자 한다 하였으므로 병조와 훈련동감이 모두 통보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예가 있는 자를 잘 가려서 단속하여 경솔히 하지 말 것을 병조와 훈련도감에 말하라. 다만 외적이
내 문 밖에 있는데 만약 몰래 와서 보게 되면 통구남이 막심할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앞서 아랜 바에 있는 김응서를 의법 조치하고 권유를 압송 국문하며 비변사의 유사 당상관을 추구할 것을 다시 청하니 답하였다. 서슬 결정하겠다. 비변사는 추구할 수 없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응서 등의 이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김응서가 이를 잘못 처리한 것은 전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장차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며 권유론 조정에서 여러 차례 경계한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김응서의 망령된 행동을 시종 금지하지 못했으니 두 사람의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간이 논한 것은 대의가 엄연하여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의 중요함과 사세의 어려움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김응서를 교체하여 불러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문이 계셨을 때에 우선은 참았다가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할 것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두 장수를 일시에 나국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말할 수 없는 뜻밖의 문제가 생길 것이니 감히 다시 다른 의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에서 재량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응서의 일은 그 근본을 추구해보면 어찌 원인이 없겠는가? 김응서는 남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니 굳이 책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화친을 내세운 무리는 자연 결말이 나을 것이니 지금은 우선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용담 지역에 4월에 서리가 내리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 절사 이원익이 치게 하였다. 당초에 적이 평양을 함락하던 날에 내금이 김덕립의 아비는 덕림을 서울로 보내면서 적을 토벌하여 나라에 보답하라는 뜻으로 권면하여 이르기를 늙은 아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덕임은 그의 아비가 비명으로 죽은 것을 애통히 여겨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보위되었을 때 앞장서서 적을 공격하니 적들이 흩어져 한쪽이 모두 비어버릴 정도였으나 이내 힘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특별히 정표하는 행사를 시행하여 나라를 위해 죽은 충원을 위로하고 쇠퇴한 세상의 강상을 세우게 하소서. 아이고, 이런.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6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문학 황신이 치게 하였다. 신이 이곳에 이르러 삼가 적의 정황을 살펴보니 명사를 접대하는 것은 비록 힘쓰고 정성스럽게 하나 각 군영의 왜군들은 조금도 철수할 뜻이 없어 군량을 운반하고 집을 짓느라 날마다 겨를이 없으니 그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애당초 소서 행장의 말은 16격이 도착하면 곧바로 철병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유격이 군영에 이르던 뒤에야 비로소 진영을 왕래하면서 서로 모여 모의하여 여러 날을 지체한 다음에 관백에게 보고할 계책을 하고 있으니 명나라 조정을 석유 업신여기며 반복무상하여 믿을 수 없음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백의 뜻이 만일 다시 달라진다면 뜻밖의 환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더욱 서둘러 조치해서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이 우리나라의 여러 장수들을 보니 모두가 강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져 적이 다시는 돌발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여 왕래하면서 사자를 통하기로 마치 한 집안과 다름이 없게 하며 적들이 드나들 때 조금도 막거나 금함이 없으니 진실로 옛사람의 말에 스스로 울타리를 제거하여 적에게 아첨한다는 격입니다. 일전에 유격이 밀양에 이르렀을 때 행장이 2명의 외인을 시켜 유격에게 무난하게 했었는데 그들이 돌아간 뒤에 신이 즉시 순찰사 홍이상에게 물어보니 홍이상은 애당초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이 놀라서 말하기를
어찌 저기 경내에 들어왔는데도 방백이 모를 수가 있는가 하였더니 홍의상이 즉시 부사를 불러 묻자 부사가 대답하기를 요즘엔 외인의 출입이 보통 일이 되어서 본업의 하인들이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와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행장이 소장으로 하여금 기병 100명을 이끌고 곧바로 부내로 들어가게 해 이들이 이르렀는데 역시 와서 말하는 자가 없었고 의지와 행장 등이 각기 수백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곧바로 20리 안에 이르렀는데도 또한 와서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방백과 주장들이 평소에 미리 단속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만든 것으로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령 후일에 갑자기 병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16역이 삼랑진을 향해 출발할 때 적병이 와서 호위하는 자가 거의 1,000명이나 되었으나 우리나라 병마는 한 사람도 호송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우리의 경내이면서도 무인 지경과 같아 방비가 매우 소루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음번에 병사가 올 때는 마땅히 각진의 제장들이 특별히 정예의 포수와 사수 약간 면허를 뽑아 길 옆면에 진을 치게 하여 한편으로는 명나라 장수의 행차를 호위하고 한편으로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6일 모인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신들이 황신의 서장을 보건대 적장이 자주 말을 바꾸어 그들의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다 하니 통문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외적은 우리에게 있어 불공 대천의 원수이니 누구인들 그들의 살을 점여내고 심장을 씻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혀 맞고 금지하지 않아서 다시 두려워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에서는 적들과 통하여 왕래하면서 물건을 매매하니 마음에 익숙해져 마치 동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무리가 와서 진중에 있는데도 방백은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수령들은 심상하게 여겨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변방의 신하들이 조정에 아뢰지도 않고 제멋대로 적장을 만난 데에서 연유하였으니 그 후로부터 서로 우호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대의를 알지 못하고 조정이 이미 적들과 원수를 잇고 강화한 줄로 여겨서 공공연하게 왕래하며 마침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앞으로 일이 끝내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명세의 일은 묘여당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진실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다만 신들의 직책이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관직에 있으므로 끝내 묵묵히 있을 수 없어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정원에서 누차 생각한 바를 말했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우리나라의 여기는 오직 정원이 부지하고 있다. 정원은 중요한 곳이니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소견이 있으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꺼리지 말고 모두 말하여 좋은 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7일은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앞서 아련 바 있는 김응서를 의법 조치하고 권유를 앞선 국문하며 비변사의 유사당상을 출고할 것을 다시 청하고 아울러 아뢰기를 대간이 동궁의 관직을 겸하는 것은 단지 난리 초기에 사람이 부족한 이유로 이렇게 한 것이니 그대로 두어서 전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시강원의 직속 이외에도 사정상 장애되는 일이 많으니 사체로 헤아려 크게 합당치 못합니다. 겸직으로 차임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응서 등의 이런 비변사에서도 법령이 계획한 것이 아니며 유사당상의 이런 비변사의 중의가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니 추구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7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앞서 아랜 바 있는 김응서와 권유를 모두 압송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니 사헌부에 답한 것과 같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7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이 사내의 소위에 10회 10여 조항을 논했으며 또 원수가 군사들의 마음에 자제하느니 이 원익으로 교체할 시키는 등의 일을 논하였다. 답하였다. 소리를 올린 정성이 진실로 가상하다. 비변사와 의논의 처리하도록 하겠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헌부와 사관원이 연이어 김응서와 권유를 압송하여 금문하고 비변사의 유사당상을 추구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도원수와 비변사의 유사당상은 추구하라. 김응서의 일은 서서히 결정하겠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응서가 그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장수의 임무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다. 비록 압송해 오지는 않더라도 마땅히 교체해야 할 듯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전일에 소서비가 보낸 외인 2명이 오늘 파아 일명을 대동하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호중으로 하여금 가서 들어보게 하였더니 앞외 장관 이천총 심참정과 주시 성을 가진 외 동사가 품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정사 앞에 바쳤는데 이는 소서 행장이 직접 보낸 것이라 합니다. 품첩의 내용은 미처 보지 못했으나 추후에 주서하여 등서해 아랠 계획입니다. 대체로 들은 말을 종합해보면 행장이 나는 전부터 여러 번 중국에 속았으며 관백도 중국에 속임을 당하였다 하므로 관백은 지금 내가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명사가 소서비를 대동하고 왔는데 관백이 있는 곳에 문서로 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은 직접 만나서 의논하는 것만 못하다. 또 가등청정과 여러 군사들이 미리 철수하여 해상에 한 명의 병사도 남아있지 않은 뒤에 내가 비록 홀로 400~500명만 거느리고 해안에 머물러 있을 때라야 비로소 명사를 청하겠다. 이번에 명사는 서일관과 사용제의 행차와는 같지 않아 반드시 접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대한 것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니 내가 부득이 가야 할 것이다. 이달 24일, 25일경에 돌아올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전하는 말이라서 사실 여부를 모르겠으나 이미 들은 것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8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강원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모두 말라 죽었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8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강첨을 지평으로 유희서를 정원으로 윤안성을 온성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앞서 아랜 것으로 아뢰기를 권율은 심상하게 추구해서는 아니 되니 나국을 명하소서 하니 나국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김응서를 교체시켜 편척한다면 공론을 펴고 대의를 밝힐 수 있으면 모르는 것이 아니나 시세로 헤아려 보건대 지나친 염려일지 모르지만 후일에 난처한 환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두 차례나 전교를 받들었을 때 가볍게 교체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회개하였던 것이니 지금 다시 다른 의논을 올릴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 뜻을 양사에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응서의 일은 비변사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의논을 하였으니 비록 교체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고 문책하지 않았으는 안 된다. 또 원수로 하여금 양사가 아래 내용으로 그 죄를 따져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아뢰기를 김응서를 처단해 군중에 조리 돌리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변사에서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16응의
품첩을 차비 통사로 하여금 등사하게 해서 드립니다 하였는데 품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외영에 이르니 소서 행장이 각 외장을 거느리고 모두 이르렀습니다. 행장은 본국의 조복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절하였습니다. 제가 관원에게 명하여 칙서를 펴 있게 하니 행장이 꿇어 앉아 들었고 외승 현소가 동역하기를 끝내자 행장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언하였습니다. 행장이 28일에 내가 각 군영에 가서 의논하고 30일은 내가 본영에 소속되어 있는 왜군 200명을 거느리고 세 척의 배를 타고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 관덕을 뵙고 당신이 이미 이르렀음을 알리고 철병하게 할 것을 청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하기를 천사께서 잠시 서울에 머무르게 하라. 만일 가등청정이 고집을 부리고 철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사를 청하여 군영에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성노이야께서 청정을 잘 효유하여 처리하라고 하신 뜻을 두세 번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대답한 말에 의거하여 뽑아 아래입니다. 행장은 또 이때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 절대로 청정이 복종하여 함부로 사건을 일으키지 않게 한 다음에야 이 일을 완결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장이 이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한 달이 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장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은대는 살피소서.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김응서의 죄는 대관들이 이미 다 논죄하였는데 신들도 지극히 통분합니다. 마땅히 정교에 따라 죄를 따져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그의 죄가 처벌만으로 끝날 것이 아닌데도 형편에 구애되어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형을 가하고 그대로 임용하는 것은 장수를 대하는 채통이 아닐 듯하고 이 일에 방해되면 교체하는 것과 처벌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선 참고서 그대로 두고 김용으로 하여금 앞서 계하한 대로 속히 내려가 엄하게 꾸짖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응서가 믿는 바가 있어 그리 했다고 여겨진다. 이 정함은 그를 구원해줬고 변몽룡은 그를 벗어나게 했으며 성우는 그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김응서로 말하면 그 죄가 천지에 가득한데도 감히 나국하지도 못하고 채직하지도 못하며 장형을 가하지도 못했으니 장차 장병들이 조정을 엿보는 마음이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어찌 불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마땅히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김응서와 권유를 나국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모든 군사의 중요한 일은 비변사에서 주관하는데 반드시 참작하여 그리하는 것이니 그 의논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수를 어찌 압송하여 구문할 수 있겠는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김응서 권유의 일을 여러 번 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김응서는 법에 따라 처단하고 권율은 압송해 오소서. 동궁이 영변에서 희천으로 향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행색이 매우 급했으니 마관이 된 자는 마땅히 직접 따라가며 호위하고 인마를 단속해야 하는데 부호군 변이중은 당시 어천 찰방으로 있으면서 군왕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비난할 계책을 꾸며 뒤로 처지려고 도모하여 온갖 핑계를 대었으며 병관이 가기를 재촉하자 말이 없다고 핑계하고 끝내 가려 하지 않았다가 동궁의 수레가 이미 출발한 뒤에는 숲속에 숨겨두었던 준말을 타고 채찍질을 하여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오래될수록 더욱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교묘히 피한 불충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의주부에 있는 중광의 여러 섬을 예전부터 개간하지 않은 것인 뜻이 있어서인데 전정랑, 이춘영, 역관, 표헌,
전 직장, 조, 의도 등이 그 토지의 비옥함을 탐하고 수확의 이익을 도모하여 중국과 은에게 사사로이 편지를 통해서 소마와를 얻고자 청했습니다. 그들이 소원을 이루어 크게 이익을 얻자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시샘이 생겨 빼앗아 경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춘령들이 비굴한 말로 액을 해서 끝내 자신들이 점령하고자 하니 중국 벼슬아치들은 마침내 만자도로의 향을 돌려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자로서 사사로이 접촉하여 사건을 일으킨 데는 거기에 맞는 죄가 있는 것이니 이들을 모두 나국하도록 명하소서. 지방을 지키는 신하는 마땅히 그 사유를 자세히 아뢰고 실상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감히 덮어두고 조정에 알리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본주의 부윤을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고는 내 답한 것과 같다. 새로 아랜 것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유조인을 미천한 신분으로 충효의 대절이 있어 상께서 당상으로 특진시켰다. 형조 참의로 이 사명을 경기 수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동하여 명사를 접견하였는데 상 음례를 행한 다음 각기 자리에 앉았다. 상이 말하기를 사처가 편변치 못하고 배신들도 소홀한 점이 많았을 것인데 과인이 자주 찾아와서 뵙지 못하였으니 대단히 황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몸은 편안합니다. 매번 두터운 예의를 받아 배를 끼치는 일이 많으니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수의 군들을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대인들의 은혜가 만극한데 또 보내주신 책을 받아 다시 은혜를 입게 되니 마치 소중한 보배를 얻은 듯하여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사례의 질을 올리겠소이다 하니 정사가 말하기를 책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대단한 물건이 못 되는데 이같이 치사하여 주시니 도리어 더 미안합니다. 소서비는 성질을 받들고 함께 왔으니 바깥에 있게 할 수 없는 처지이나 국왕이 여러 차례 분부하시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은덕이 만극합니다. 저를 올려 살해하겠습니다. 하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리에로 살해하겠다고 청하니 사신들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두 번 읍하고 살해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교하였다. 두 사신이 외로운 관사에서 적적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접이 소략할 것이다. 날씨가 무더워지기 전에 소풍하러 나가기를 청하여 무사는 활을 쓰고 살스는 칼솜씨를 겨루게 할 것이며 아울러 풍악도 울려 한마당 웃음거리를 만들어 쌓인 정회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살펴 거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3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지금 급한 일은 정승을 가리는 일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어려운 일을 함께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의정 정탁은 태 위에 제술될 때부터 물망에 차지 않았는데 그 일의 서사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니 당치 않은 자리에 오래도록 눌러 앉아 있게 해서 나라의 일이 날로 잘못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대간이 아래 일들 중에 소위 그늘의 처사란 무엇을 지칭하여 한 말인가 물어서 아뢰어라 하니 우부 승지 정숙하가 회개하기를 성상소에 물었더니 요즘처럼 일이 많을 때 무엇을 시행해 보려거나 주장하여 아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가부를 결정하여 할 때 남들의 의견만을 따르면서 전혀 뚜렷한 주장이 없었으며 전에 위관이 되었을 때 법을 돌보지
않고 죄인을 감싸주기만을 힘써 사사로운 정분을 따르고 공론을 무시한 행위가 현저하였다 합니다. 하자 답하기를 우상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는가? 대신은 가볍게 채직할 수 없다.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23권 선조 28년 5월 13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를 요사이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명들을 받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 정사는 거만스러운 듯하고 부사는 조심스러운 듯 하였습니다. 부사가 자주 역관들에게 묻기를 내가 서울에 들어온 후로 늘 너희 국왕을 극히 존경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했는데 이런 말을 두세 차례 하였으니 신들은 부사가 정사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하므로 이렇게 말하여 자기의 뜻을 약간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밤에 부사가 혼자 앉아있을 때 그의 통사인 박의금이 홀로 앞에 있었는데 부사가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 국왕을 뵙고 나서부터는 존경하는 마음이 지난날에 비하면 만배나 된다. 접견하는 사이에 익숙한 예문은 보통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어서 바라보면 저절로 존경하게 된다 하고 한참 지나서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고 장군의 군문에 있으면서 계속 들으니 오가는 말이 서로 다르고 군대 안에서 잡스러운 말들이 많았다. 너도 그 말을 들었는가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개 전후 중국 조정의 자문 중에 우리나라를 헐뜯는 말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검은 말씀하신 잡스러운 말들이라는 것을 내가 왜 듣지 못하였겠는가? 사소한 억울함이 일지라도 하소연할 것이 없다는 말이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부사가 외변이 있은뒤로 오고 간 사신들이 어찌 모두 충성스럽고 믿어온 사람들이었겠으며 너희 나라에서 그들에게 한 접대로 어찌 모두 그들의 환심을 얻었겠는가? 오고 간 잡된 말들은 전후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군문에 있으면서 익히 들어 그 말들에 미혹되었고 중국에서도 그 말을 대부분 믿었는데 이곳에 와서 보고서야 그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크게 깨달게 되었다. 천하에 어떻게 이러한 허망한 거짓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너희 나라 왕의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결코 범상스럽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심이 우러나게 하였다. 또 가부를 논의할 때도 시립하여 있는 배신들이 감히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였다 하였는데 의검이 노이아도 직접 보고 나서야 창졸간의 흉악한 침략을 당하여 부득이 서쪽으로 파천하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조정 사람들은 사세를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의심하고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이런 말들이 있은 뒤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민들이 누구인들 원통해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부사가 너희 나라 왕은 평소에도 거동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니 의검이 종묘와 사직에 친히 제사 지낼 때 성균관에가 알성할 때 적전에서 친히 밭갈이 하실 때 혹은 한가한 날 강룡에 친히 제사를 지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부사가 사냥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자 의검이 저기하신 이후로 사냥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으셨다 하니 부사가 어찌 이런 군왕이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천하의 원통한 일이다. 내가 돌아가게 되면 지난날의 거짓들을 힘써 변호하고자 한다 하였으므로 의검이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왔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63권 선조 28년 5월 13일 얼려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지러운 세상의 정성을 가리는 일은 평상시와 같지 않습니다. 진실로 재주와 덕망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고 어지러움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위정정탁은 본시 성품이 오할하고 재주도 낮아 태정의 물정에 차지 않으니 구차스럽게 눌러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하니 사관원에 답한 것과 같다고 답하였다.